이 영상은 추석 연휴에 찍은 영상이다. 보통 휴일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본다. 저 침대 사용한 지가 거의 4년이 넘어간 것 같다. 허리 쪽 부분이 많이 꺼져서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앞뒤로 돌려가면서 매트리스가 안 꺼진 부분으로 잠을 자곤 한다. 휴일에 늦잠을 자도 대개 오전 9시 이후로 눈이 떠진다. 평상시 수면 시간은 7시간 이상 수면을 하려고 한다. 잠을 푹 자야 칼로리도 소모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건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에 나온 내용이니 믿어도 된다. 휴대폰에 재미난 게 없으면 슬슬 침대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체중계 몸무게를 체크한다. 아무리 먹어도 5개월 전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체중도 더 이상 잘 빠지지도 않는다. 고시원 때부터 쭉 해온 팔굽혀펴기도 아침 루틴으로 한다. 엎드릴 때 앉는 소리를 내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나 자신에게 진 기분이 든다. 부자들이 하는 습관 중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정리한다고 한다. 돌돌이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을 때만 하지 매일 하지는 않는다. 이불은 일어나자마자 갠다. 추석 연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약속도 연락 하나 없다.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이라 지루할 법도 하지만 무탈 없이 눈을 뜨고 일어나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녀 감사한 나이가 됐다. 쉬는 날은 보통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도봉구 주민이라 서울에서 가장 싼 월세에 살고 있다. 강북의 끝인 도봉구는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살기에는 참 좋다. 다들 내가 도봉구 산다고 하면 친정 식구나 할머니 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 요양병원과 병원이 밀집되어 있다. 요즘에는 동네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조용하고 먹고 살기에는 살만하다. 추석 연휴라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날은 비가 오지 않아 한 달 정도 방치되었던 오토바이를 꺼내 드라이브를 할 생각이다. 동네 도서관을 갈 때는 따릉이를 이용하고 동네를 벗어날 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추석 연휴가 아니었으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한다. 추석 연휴라 서울 교통 상황은 매우 한가하고 드라이브하기 좋았다. 서울에서 이렇게 차가 안 막히고 다닐 수 있으면 당장 차를 구입할 텐데 이런 교통사항은 명절이라 가능하고 서울 출퇴근 교통사항은 곳곳에 정체가 심하다. 출퇴근 버스도 막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역철도 감수해야 할 만큼 가장 빠른 방법이라 평소에 참고 탈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10년 넘게 고치면서 잘 타고 있다. 지금껏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단종돼서 소리도 시끄럽고 장고장이 많지만 추억은 함께한 터라 주인 닮아 같이 노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속도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잘 굴러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이륜차다. 추석 연휴에 경운구 강남점에 왔습니다. 오토바이 잘 타고 왔어요. 추석 당일이 휴일이 교보문고가 참 감사했다. 오전 일찍 교보문고 가서 자리 잡아 책을 몇 시간 읽고 나와 지하로 내려가 문구 펜실을 구경하고 쓰고 있는 볼펜 검은색을 거의 다 써서 볼펜심만 따로 구매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가게마다 휴일인 곳들이 많아서 혼자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다. 강남 논현동 고시원에 살았을 때 먹었던 떡볶이집도 문을 안 열었고 예전에 오사마랑 맛있게 먹었던 논현동 고깃집이 아직도 운영 중이라 반가웠다. 암튼 편의점 대타 가기 전에 간단하게 삼겹살, 카레덮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에게 추석 연휴에도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가게를 운영해주는 곳들이 감사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잠시 일 가기 전에 한강공원 주변을 둘러보고 더 걷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편의점 알바 대타 시간이 다가왔다. 추석 연휴에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게 잡생각도 안 나고 좋다. 돈도 벌고 편의점 사장님 일 있을 때 잠깐 가게 봐주고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랜만에 편의점 신상 구경도 하면서 가볍게 옛 생각에 잠기며 일할 수 있었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편의점 알바를 오랫동안 해서 대타를 뛰더라도 수년간 일한 방식들이 몸이 기억한다. 세상 모든 경험들은 다 쓸모가 있다. 그러니 무엇을 도전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다. 젊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으련만 20대 때 생계가 급급해 알바를 하며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면서 일만 했던 기억밖에 없다. 좀 더 여유로웠다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똑같이 그렇게 일만 했을 것 같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20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회 없이 고생했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30대 때는 그때보다 더 어려웠고 여유도 생겼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던 상황이고 꿈이냐 현실이냐 갈등했던 사이에 다른 진로를 고민했던 시기였다. 더 이상 꿈을 가지고 버티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치고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원할 기업에다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위해 내가 직접 기획, 촬영, 편집을 배워서 내 개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엔 유튜버라는 단어도 없었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없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직업도 다양해졌다. 그냥 내 영상을 많은 사람이 보고 즐거우면 좋겠다.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재미요, 즐거움이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돈 많이 번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된다. 지금은 능력이 부족해 하고 싶은 영상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하고 싶은 게 생기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다이소도 휴무 따르기는 휴무 아니죠. McDonald's도 추석에 일을 하네요. 지난번에 청소하다가 수저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는 필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긴 했네. 근데 너무 무겁다. 다이소가 문 닫아가지고 추석 연휴라서 그런 게 많네요. 이런 것도 수저 세트 이런 거 나를 위해 한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 너무 제가 수저 젓가락이 많아서 집에 올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저기로 나는 것 같아요. 노래팀은 이제 아무래도 좀 경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높으니까 높에 맞는 세트 메뉴고 이 친구들은 메뉴를 좀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쪽에서는 각자 뭘 할 줄 아냐 모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일단 팀 조합부터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오늘은 18일 수요일 마지막 연휴인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입니다. 제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10시까지 출근이라 천천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 유튜버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 불안한 마음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머릿속은 콘텐츠 생각만으로 가득해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다. 또다시 다른 일을 구할 때도 두려움이 앞섰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적이 많았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 매일매일 비슷한 하루가 지겨워서 촬영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눈 뜨면 출근해야 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었다. 지하철에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난 적도 있었다.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집에 가기 싫은 적도 있었다. 그런 시간들을 견디니 이제 좀 회사 생활이 익숙해졌다. 출퇴근길에 운 좋게 앉아서 갔던 일, 출근하면서 가꾼 소라빵을 득템한 일, 점심시간에 집에서 먹는 것보다 잘 나온 메뉴를 먹었던 일, 하루가 특별히 이벤트라기엔 사소한 보통의 하루들, 그냥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간다. 나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 끝나고 피곤해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절로 스르륵 눈이 감길 때, 다음날 걱정이나 불안하지 않는 하루, 좋아하는 회사 사람들 얼굴 볼 생각에 출근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빨리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릴 때도 있었다. 이렇게 반복된 하루가 지겹지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매달 고정적인 월급이 주는 안정감이다. 회사 연차를 몰아서 쓰면 어디 여행 가냐고 다들 물어본다. 딱히 가고 싶은 여행지도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푹 잠자고 읽고 싶은 책 왕창 빌려서 몰아서 읽고 싶고 회사 출근 생각 안 하고 밤새 OTT 보거나 혼자 영화를 보고 싶다. 가볍게 한강 가서 걷거나 따릉이를 타고 싶다. 지금 열거해보니 막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소소하다. 묵묵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 회사 다닌 지 곧 1년이 다 되어간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낸 당신 애썼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길어서 잘 쉬었다. 이상 MG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항상 제가 대전 내려갔다 오면 태워다 주셨거든요. 터미널까지. 그러면 이제 용돈하라고 주셨었어요. 이게 거의 10년 전에부터 계속 주셨던 것 같아. 그냥 뭐 몇만 원씩 주셨는데 항상 서울로 올라오면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게 13만 원이에요. 13만 원인데 이게 계속 돈이라는 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물가는 오르고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지의 손때도 묻고 있고 그런 추억도 있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면 이 1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주식을 한 주를 살까?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은 평생 팔지 않는 거야. 그냥 막 몇십 년을 묵혀두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아버지가 주신 용돈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또 좋게 바라보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하늘에서 저를 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용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